나는 준호다. 사람들은 나를 능력 있는 젊은 사업가라고 불렀다. 30 초반에 내 이름으로 된 회사를 세웠고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강남에 번화게 오피스텔이 있었고 외제 스포츠카를 몰았다. 주말에는 골프를 치거나 친구들과 고급배서 시간을 보냈다. 나의 삶은 성공의 연속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늘 공허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나의 인생은 늘 외모와 물질로 평가되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잘생긴 외모와 부유한 집안 덕분에 늘 주목받았다.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했고 나는 그들의 시선을 즐겼다.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은 늘 외로웠다. 진정한 친구도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늘 가면을 쓰고 살았다. 나의 약점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자의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 강남의 한 고급배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았고 여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의 친구 중 한 명인 성현이는 늘 허세 가득한 내기를 제안하는 것을 즐겼다. 그날도 그는 잔뜩 취한 목소리로 나를 도발했다. 야, 준호 너 맨날 예쁜 여자만 만난다고 자랑하잖아. 너 같은 놈은 평범한 여자랑은 절대 결혼 못할걸. 나는 그의 말에 발끈했다. 뭐 내가 왜 못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여자든 넘어오게 할 수 있어. 오 정말 그럼 내기 하나 할래. 성현이의 눈빛이 장난스럽게 빛났다. 내가 딱 한 명을 찍어줄 테니까. 너 쟤랑 1년 안에 결혼하면 내가 너한테 이번에 새로 나온 슈퍼카. 그거 한 대 사준다. 나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봤다. 바 구석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 속에서도 유독 평범해 보였다. 마른 몸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눈에 띄는 미인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옷차림에 평범한 얼굴, 나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불쾌했지만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어떤 여자든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좋아, 까짓거. 콜. 나는 잔에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성현이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정말이지 약속했다. 증인들도 다 있어. 친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장난이자 내가 쉽게 이길 수 있는 내기라고 생각했다. 그 여인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지만 어젯밤의 내기를 떠올리며 피식 웃었다. 그래, 까짓거. 1년 안에 결혼이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적당히 구슬려서 결혼만 하면 된다. 나는 그 여인의 인상착의를 떠올렸다. 이름은 몰랐다. 나는 성현이에게 그 여인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 성현이는 이미 다 알아봤다는 듯이 그 여인의 사진과 간단한 정보를 넘겨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라.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취미는 독서와 봉사활동이라고 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다. 나는 그녀를 내기의 도구로만 생각했다. 그녀의 내면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내기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나는 미래에게 접근할 방법을 고심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필요했다. 나는 그녀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다. 나는 그녀가 주문하는 커피를 알아두었다가 그녀의 다음 주문에서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살짝 놀라는 듯했지만 이내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혹시 제가 어제 그 배서 본 분 아닌가요? 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저도 뵙던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녀에게 온갖 가머니설을 늘어놓았다. 그때 너무 아름다워서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인연인가 봅니다. 나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나는 나 스스로의 연기에 감탄했다. 그녀는 나의 말을 믿는 듯 얼굴을 살짝 붉혔다. 그렇게 나의 작전이 시작되었다. 나는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갔다. 따뜻한 커피를 사주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했다. 그녀는 생각보다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나의 말에 쉽게 감동했다. 그녀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는지 종종 자신의 통통한 몸매를 언급하며 스스로를 낮추곤 했다. 나는 그때마다 아닙니다. 미라 씨는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녀를 지켜세웠다. 물론 나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점들이 오히려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쉽게 넘어오기 마련이니까 우리는 점차 가까워졌다. 나는 그녀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맛있는 저녁을 사주고 그녀의 취미인 독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척했다. 그녀는 나의 진심을 믿는 듯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지만 나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다. 내기라는 목표가 더 중요했다. 나는 그녀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우월감을 느꼈다. 몇 달 후 나는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했다. 미라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함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저 같은 사람이 준호 씨에게 어울릴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라 씨는 내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내게는 미라 씨가 최고입니다. 나의 말은 철저히 계산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내기에서 이겼다는 생각에 짜릿했다. 나의 친구들에게 보란듯이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했다. 그들은 미라의 외모를 보고 분명 반대할 것이 뻔했으니까. 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도 몇 명만 초대했다. 성현이는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야, 정말 독하다, 네가 해낼 줄이야 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에게 씩 웃어 보였다. 이제 슈퍼카는 나의 것이었다. 결혼 후 우리는 내가 미리 얻어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밀에게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내게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었고 내가 퇴근하면 언제나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그녀는 나의 옷을 다려주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며 나를 진심으로 보살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그런 행동들이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친절은 나에게 죄책감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그저 내기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려 애썼다. 나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와도 미라와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냉랭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나의 옆을 지켜주었다. 가끔 그녀의 눈에서 슬픔을 보았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다. 내가 그녀에게 진심으로 대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내가 가지고 놀다 버릴 인형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의 도박에서 큰 돈을 잃고 만취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에 힘이 풀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작은 불이 켜져 있었고 미라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내게 달려왔다.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친절함이 오히려 짜증이 났다. 됐어.
신경 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나는 그녀의 어깨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체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머리맡에 따뜻한 꿀물이 놓여 있었다. 미라가 나를 위해 준비해둔 것이었다. 나는 꿀물을 마시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대하는데 그녀는 왜 내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것일까? 나는 그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경멸과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의 내기는 성공했지만 나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나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내가 그녀를 내기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미라가 차려준 꿀물은 쓰디쓴 내 속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보살핌이 불편하고 때로는 짜증까지 났다. 그녀의 선의는 나의 죄책감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녀의 외모나 그녀의 순진함을 비웃는 생각에 매달렸다. 그래, 그녀는 내기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그녀의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날 이후로 나는 미라를 더욱 피하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렸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했다. 나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다. 내기의 기한이 거의 다가오고 있었지만 나는 슈퍼카를 받는다는 사실조차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빈 내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나는 또다시 친구들과의 도박에서 큰 돈을 잃었다. 내가 투자했던 사업도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나의 재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친구들은 내가 돈을 잃자 슬그머니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내가 성공했을 때는 그토록 나를 추켜쓰던 그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비열함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나의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들은 나의 친구가 아니라 나의 돈과 명성에만 관심 있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었다. 나는 절망감에 휩싸여 만취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미라는 잠들어 있는 듯 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였다.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흐느끼는 소리였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실 구석,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미라가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들썩였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의 슬픔이 내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녀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늘 내게 미소 지었고 나의 차가운 태도에도 묵묵히 나의 옆을 지켜주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소리 없이 울고 있다니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미라 씨, 왜 울고 있어요? 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게 나왔다. 미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아니에요, 여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거짓말하지 마요. 지금 울고 있잖아요. 나는 그녀의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내가 혹시 당신을 힘들게 했어요? 나의 질문에 미라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나의 셔츠를 적셨다. 나는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여린 어깨를 느끼는 순간 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여보, 괜찮아요. 그냥 좀 힘들어서요.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오늘 낮에 백화점에 갔었는데 거기서 여보 친구분들을 만났어요.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의 친구들이 밀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예상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나를 놀리듯이 미라의 외모를 비하했을 것이 분명했다.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미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슬픔과 함께 어떤 체념이 서려 있었다. 그분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너 같은 여자가 준호 씨에게 과분하다고. 준호가 너랑 왜 결혼했는지 아냐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여보가 저랑 결혼한 것이 내기 때문이라고. 미라의 말이 나의 귀에 닿는 순간 나의 온몸은 얼어붙었다. 나는 패닉에 빠졌다. 미라가 나의 내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니. 언제부터 그녀는 그동안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내게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준 것인가. 나의 심장은 마치 망치로 두드려 맞는 듯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라 씨, 그건... 나는 말을 더듬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미라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알 수 없는 온기가 느껴졌다. 여보,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가 저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저는 여보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여보의 눈에서 외로움을 보았어요. 그리고 여보가 저와 결혼을 제안했을 때 저는 이 결혼이 여보에게나 저에게나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미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를 경멸하고 조롱하고 내기의 도구로만 생각했지만 그녀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안아주려 했다. 나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나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나는 그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미라 씨,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그녀에 대한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나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미라는 나의 손을 꽉 잡았다. 여보, 괜찮아요. 저는 여보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여보를 통해 배우는 것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여보가 저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랐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의 미소는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에 나는 무릎을 꿇고 싶었다. 나는 그녀를 그토록 함부로 대했는데 그녀는 나를 용서하고 오히려 나를 걱정해주고 있었다. 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속였다. 나의 모든 관계는 거짓이었다. 친구들의 놀림감이었던 나는 사실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나의 뺨에 가져다 댔다. 미라 씨,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나는 그녀의 진심 앞에 나의 모든 가면을 벗어던졌다. 나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함께 새로운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미라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여보, 이제 울지 마세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진심으로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나의 삶은 그날 밤 완전히 뒤바뀌었다. 나의 내기는 성공했지만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뻔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과 인간적인 관계였다. 나는 미라를 통해 비로소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었다. 나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가면 뒤의 슬픔이 아닌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의 고백이었다. 미라의 품에서 나는 한없이 울었다. 나의 눈물은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이제껏 나를 짓눌렀던 모든 감정의 응어리였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고 나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찾았다. 그날 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모습 그대로 가면을 벗어던지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나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제까지 나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고 미라의 존재만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미라는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었다. 나는 그녀의 앞에 앉아 밥을 먹었다. 그동안 그녀의 음식은 그저 내가 먹어야 할 것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마음을 채워주는 따뜻한 위로였다. 미라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밥을 먹다 말고 입을 열었다. 미라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다. 저는 그동안 미라 씨에게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저는 미라 씨를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내기 때문이었고 저는 미라 씨를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해 정말 사과드립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나의 진심을 담았다. 미라는 조용히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나의 손을 잡았다. 여보, 괜찮아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도 따뜻했다. 저는 여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넓은 마음에 감격했다. 그녀는 내게 그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려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미라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은 미라 씨밖에 없어요. 그날부터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지 않았다. 나의 친구들은 내가 변한 모습에 당황했고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나의 성공과 재력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나의 진정한 변화에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그들의 비열함에 실망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가명에 맞춰줄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 나는 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잃은 돈, 사업의 어려움, 그리고 나의 과거에 대한 모든 치부까지 미라는 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는 내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나의 옆에서 나를 지지해 주었고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의지하며 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회사에서 나의 직책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다. 과거에 나는 늘 최고만을 지향했지만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배우고 싶었다. 미라는 나의 결정에 대해 그 어떤 반대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응원해 주었다. 여보, 다시 시작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멋있는 일이죠. 그녀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아침 일찍 미라와 함께 조깅을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옆에서 함께 숨을 쉬고 함께 땀을 흘렸다. 미라는 내가 운동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나는 그녀의 건강을 챙겼다. 우리는 함께 요리하고 함께 산책하며 함께 책을 읽었다. 나의 삶은 단순해졌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다. 미라의 존재는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의 외모에 대한 나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내면은 그 어떤 아름다운 외모보다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변화가 늘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미라와 함께 소박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미라의 외모를 여전히 못마땅해 했고 나를 철없는 아들이라고 비난했다. 네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저런 여자랑 살아, 빨리 이혼하고 정신 차려. 부모님의 차가운 말은 내게 큰 상처를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미라의 진심을 이해시키려 노력했지만 그들은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괴로워했다. 나의 삶은 바뀌었지만 나를 둘러싼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했다. 그때마다 미라가 나의 옆에서 나를 지켜주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행복을 찾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그녀의 말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사소한 습관부터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들까지 모든 것을 알아가려 노력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이자 연인이 되어갔다. 나는 그녀의 유머 감각에 웃었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내가 그녀에게 진심을 다할수록 그녀는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주었다. 나의 삶은 이제 거짓된 가면이 아닌 진정한 나 자신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미라를 통해 비로소 나 자신의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새로운 시작의 물결이었다. 나는 이 새로운 물결 속에서 미라와 함께 영원히 행복할 것이었다. 미라와 함께하는 나의 삶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이전보다 소박했지만 그 어떤 때보다 풍요로웠다. 나는 아침마다 미라가 차려준 따뜻한 아침밥을 먹었고 퇴근 후에는 그녀와 함께 산책하거나 책을 읽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나는 미라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깊이 있는 생각은 나의 굳어있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나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내게는 미라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과거의 화려한 경력은 모두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임했다. 나의 사업은 미라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평소에도 취미로 그림을 그렸고 직접 만든 작은 공예품들을 지인들에게 선물하곤 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따뜻하고 아기자기했으며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나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의 작품을 상품화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미라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나의 설득에 결국 동의했다. 우리의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미라는 디자인과 제작을 맡고 나는 마케팅과 영업을 담당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과 따뜻한 감성이 담긴 작품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온라인 판매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우리는 작은 공방을 열고 몇몇 직원들을 고용했다. 나는 미라가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미라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열어보니 미라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통통하고 귀여운 아이였지만 나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사진 속 배경이었다. 그녀는 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말했지만 사진 속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했다. 넓은 정원과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으로 보이는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다. 이 집은 내가 알던 미라의 집이 아니었다. 나는 앨범을 계속 넘겼다. 다음 장에는 미라와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남자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미라와 매우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옆에는 오오그룹 회장 취임식이라는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오오그룹은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이었다. 그 남자가 미라의 아버지라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미라가 대기업 회장의 딸이라니
그녀는 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고 말했는데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미라가 나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밀려왔다. 왜 그녀는 내게 이 모든 것을 숨겼을까? 내가 그녀를 내기의 도구로 삼았던 것처럼 그녀도 나를 속인 것인가? 나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함께 미래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나의 모든 변화와 그녀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듯했다. 나는 앨범을 조용히 닫았다. 밀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거대한 비밀은 나를 짓눌렀다.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알던 미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그녀의 외모만을 보고 판단했지만 그녀의 신분마저도 내가 알던 것과 달랐다. 나의 오만함과 편견이 다시금 나를 덮쳐오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미라에게 조심스럽게 앨범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라는 나의 질문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여보에게 제 신분을 숨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진심이었다. 저는 제가 누구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통통하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비웃고 무시했어요. 제가 재벌 딸이라는 것을 알면 저를 돈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미라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려 했어요. 그리고 여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여보가 저에게 접근한 이유를 직감했어요. 여보 친구들의 내기 이야기를 저도 들었으니까요. 나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속였던 것처럼 나에게도 비밀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속임수와는 달랐다. 그녀의 비밀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였고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저는 여보가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척하는 것을 보면서 여보의 눈에서 외로움을 보았어요. 그리고 여보에게는 진정한 친구도 가족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여보가 저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보의 내기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여보를 진심으로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미라의 고백에 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내게 당한 모든 상처를 알면서도 나를 용서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넓은 마음에 감격했고 동시에 나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해 다시 한번 후회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녀를 2번이나 속였다. 미라 씨, 제가 또다시 미라 씨에게 상처를 주었네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미라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미라는 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났으니 우리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진정한 우리로 살아요. 그녀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비밀을 통해 나의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비밀은 나를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우리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외모나 신분에 연연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내면, 그녀의 진심을 사랑했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나는 미라와 함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갈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어떤 내기나 비밀도 아닌 순수한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미라의 비밀 고백은 내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관계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문이 되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이해했고 그녀의 깊이 있는 마음에 더욱 감동했다. 더 이상 그녀의 외모나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온전히 미라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어떤 가면이나 거짓도 없이 투명하고 견고해졌다. 미라는 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뛰어난 미적 감각과 섬세한 손재주로 새로운 디자인들을 창조해냈다. 나는 그녀의 숨겨진 재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그림들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감성을 담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공예품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작품들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우리의 작은 공방은 늘 주문으로 가득했다. 나는 미래에게 물었다. 미라 씨,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왜 이제야 발견했을까요? 왜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어요? 미라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아버지는 제가 기업을 물려받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저의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저의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여보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왔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우리는 이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우리의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온라인 판매를 넘어 우리는 유명 백화점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 미라의 작품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나는 미라가 자신의 이름으로 인터뷰를 하고 자신의 작품 철학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모 콤플렉스에 갇혀 있지 않았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으로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라의 아버지가 우리 공방을 찾아왔다. 55그룹의 회장이었다. 그는 회의실에서 나를 마주 앉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딸을 향한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준호 씨, 자네가 내 딸 미라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더군.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탄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회장님, 미라 씨는 스스로 빛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빛을 발견하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미라가 태어날 때부터 그녀에게 상속인의 삶을 강요했다. 그녀의 재능을 인정해주지 못했고 오직 기업을 물려받을 인재로만 키우려 했다. 그녀의 외모가 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늘 걱정했다. 그래서 그녀가 너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크게 실망했다. 네가 내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분노했다. 하지만 미라가 너와 함께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미래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못했다. 자네가 나의 딸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었군. 고맙다. 준호 씨, 나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에 놀랐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방식으로 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딸을 억압하고 상처 주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회장님, 저는 미라 씨를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외모와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라 씨는 저에게 내면의 가치와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장님은 내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준호 씨, 자네와 미라가 함께 운영하는 이 사업을 55그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싶네. 미라의 재능을 더 넓은 세상에 알리고 싶고 자네의 사업 능력도 높이 사고 싶네. 나는 그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55그룹의 지원이라면 우리의 사업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이었다. 나는 미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함께 설렘이 가득했다.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미라 씨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미라와 함께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라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재능이 아버지의 힘에 의해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미라 씨, 이제 미라 씨는 누구의 딸이 아닌 미라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에요. 회장님의 지원은 미라 씨의 재능을 더 넓은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이젠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 미라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블랑슈 에토일의 모든 디자인과 철학은 미라가 주도하고 경영은 내가 맡되 회장님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회장님은 우리의 조건을 흔쾌히 수락했다. 그는 진정으로 딸의 행복과 성장을 바랐다. 우리의 사업은 55 그룹의 지원을 받아 상상 이상의 속도로 성장했다. 우리는 새로운 공장을 세우고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했다. 미라의 디자인은 전 세계의 패션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55 그룹 회장의 딸이 아닌 세계적인 디자이너 미라로 불리게 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거짓된 내기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보람으로 가득 찬 현실이 되었다. 나는 미라를 통해 나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했고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나의 삶은 이제 미라와 함께 끝없이 펼쳐지는 새로운 물결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55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블랑슈 에토일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했다. 뉴욕, 파리, 밀라노 등 세계 주요 패션 도시들에 우리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문을 열었고 미라의 디자인은 전 세계 패션계의 찬사를 받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하고 물질주의적인 준호가 아니었다. 미라와 함께하며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내면의 성장과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라는 이제 재벌 회장의 딸이나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디자이너 미라로 불렸다. 그녀는 늘 겸손했고 자신의 성공을 오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 사용하려 했다. 우리는 블랑슈 에토일의 수익금 일부를 저소득층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데 사용했고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나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미라를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성공과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가끔 우리 공방에 찾아와 미라의 작품들을 구경하고 그녀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네기도 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잊지 않았다. 내가 미라를 내기의 도구로 삼았던 그 어리석은 행동, 그녀의 외모만을 보고 판단했던 나의 오만함, 그 모든 것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나는 이제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빛과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우리는 뉴욕 패션 위크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항 라운지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옛 친구 성현이었다. 그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에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늘 그렇듯이 화려한 외모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우리를 발견한 듯했다. 야, 준호, 네가 여기 웬일이냐? 설마 너도 비즈니스 클래스 타는 거 아니지? 성현이는 여전히 나를 비웃듯이 말했다. 그의 눈은 미라의 평범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는 여전히 미라를 내기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다. 응, 나는 비즈니스 클래스 탄다. 미라와 함께 패션 위크에 참가하러 가는 길이야. 나의 말에 성현이는 깜짝 놀랐다. 그는 미라를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비웃듯이 말했다. 패션 위크, 네가 웃기고 있네.
네가 뭐 패션 쪽 일을 한다고. 아, 설마 저 아줌마가 만드는 그림 몇 장 파는 게 전부 아니지. 그의 조롱 섞인 말에 나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분노로 치밀었다. 하지만 나는 미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차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상처도 분노도 읽을 수 없었다. 오히려 나를 진정시키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녀의 평온함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성현아, 너는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구나. 내가 말했다. 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분은 아줌마가 아니라 세계적인 디자이너 미라다. 네가 무시하는 이분이 만든 옷은 지금 전 세계 패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 너는 감히 상상도 못할 금액에 팔리고 있다. 나의 말에 성현이와 그의 옆에 있던 여성은 경악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미라를 바라보았다. 미라는 그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성현아, 네가 내게 선물하려 했던 슈퍼카 말이야. 내가 말을 이었다. 그 차는 이미 내가 팔아서 전액 기부했다. 너의 그런 내기 따위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다. 성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흔들렸다.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너 정말 변했구나. 성현이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 나는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모두 미라 덕분이다. 나는 미라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다. 너는 여전히 너의 껍질 속에 갇혀 있지만 나는 이제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미라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나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우리는 성현이와 그의 옆에 있던 여성을 뒤로 한 채 비행기 탑승구로 향했다. 성현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 있던 여성도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듯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미라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다. 미라 씨, 괜찮았어요. 성현이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미라는 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이제 저는 그런 말들에 상처받지 않아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여보가 저를 이렇게 지켜주니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나는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나의 진정한 동반자이자 나의 삶의 스승이었다. 그녀는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었고 나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었다. 나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며 공허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뉴욕 상공을 가로지르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나의 삶을 돌아보았다. 내기로 시작된 결혼은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가치의 발견이었다. 외모나 물질적인 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사랑과 존중, 그리고 내면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빛나는 것이었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물결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물결 속에는 나의 이름, 준호와 미라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영원히 흐를 것이었다. 뉴욕 패션 위크는 블랑슈 에토일에게 있어 기념비적인 순간이었다. 미라의 디자인은 전 세계 언론과 패션계의 찬사를 받았고 우리의 브랜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나는 미라가 런웨이 끝에서 당당하게 걸어나와 박수갈채를 받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딸도 내기의 대상도 아닌 오직 세계적인 디자이너 미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옆에는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나,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이 있었다. 성공적인 패션 위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더욱 바쁜 나날을 보냈다. 블랑슈 에토일은 단순한 의류 브랜드를 넘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내면의 빛을 찾아가는 여성들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장했고, 나의 스토리는 물론 미라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우리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려운 환경의 여성들에게 패션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나의 삶은 이제 나만의 성공이 아닌 나눔과 기여의 가치로 가득 채워졌다. 나의 부모님은 이제 미라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었다. 그들은 종종 우리 집에 찾아와 미라의 작품들을 구경했고 미라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셨다. 나의 어머니는 미래에게 우리 딸이라고 부르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네가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다고 말씀하셨다. 오랜 세월 나를 짓눌렀던 가족과의 갈등은 이제 완전히 해소되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잊지 않았다. 내가 미라를 내기의 도구로 삼았던 그 어리석은 행동, 그녀의 외모만을 보고 판단했던 나의 오만함, 그 모든 것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나는 이제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빛과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삶은 미라를 만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나뉘었다. 그녀는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았다. 어느덧 결혼 5주년이 다가왔다. 우리는 특별한 기념일을 보내기 위해 미라와 내가 처음 만났던 작은 카페를 다시 찾았다. 카페는 여전히 소박하고 아늑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난 5년을 돌아보았다. 나는 미라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라 씨, 혹시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저는 그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당신을 내기 때문에 만났고 당신에게 온갖 거짓말을 했었죠. 그런데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를 용서해주고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미라는 나의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따뜻하고 깊었다. 여보, 저도 여보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통통하다는 이유로 세상의 편견에 갇혀 있을 때, 여보는 저의 재능과 가치를 알아봐 주었어요. 여보 덕분에 저는 진정한 저를 찾고 저의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감사함이 우리의 눈빛 속에 담겨 있었다. 우리의 결혼은 내기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도 진실하고 견고한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서로의 그림자를 안아주며 함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카페 문을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감쌌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나의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외모는 세상의 기준과는 달랐을지 모르지만 나의 눈에는 그 어떤 미인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했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물결 위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어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랑과 빛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다. 나의 삶은 이제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라와 나의 그리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새로운 물결이었다. 나는 미라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우리의 결혼은 내기로 시작되었지만 그 내기는 우리에게 가장 값진 인생의 교훈을 주었다.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우리의 삶은 이제 준호와 미라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 것이었다.